진료가 꼭 필요한 잔병감이 드는 질병의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대장과 직장의 암이죠. 이런 신호는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체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응꼬영의 윤상민. 김도원입니다. 잔병감, 대변을 봤는데 시원하지 않은 느낌, 남아있는 느낌. 왜 시원하지 않을까? 오늘은 이 잔병감에 대해서 궁금한데 물어보기 힘든 여러분의 뒷사정 응꼬영이 답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이 남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이유가 하나는 아닙니다. 생활 습관, 변의 성상, 그리고 장의 기능적인 문제들일 수도 있고 진료가 필요한 질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비교적 흔하고 질병이 아닌 잔병감이 드는데 이걸 조금 스스로 생활을 교정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변의 모양, 성상, 배변 습관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변이 단단해져도요 잔병감이 생길 수 있고요, 묽어져도 잔병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수분이 이제 부족하거나 식이섬유 섭취가 불균형하면 이제 변이 단단해지는 일이 많잖아요. 단단한 변은 배출 자체가 좀 힘들어요. 토끼통처럼 이제 덩어리 형성하는 경우에 한 번에 이게 한 덩어리로 쑥 나오는 게 아니고 똥똥똥 떨어지다 보면 남아있는 그런 덩어리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직장 안에 남아서 이제 잔병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변이 묽어질 때도 그래요. 저는 이걸 빠른 변비라고 하는데요. 잔병감이 심해서 계속 힘을 주게 되는 환자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절반 이상은 변이 묽어져서 오게 돼요. 근데 생각하기 이상한데 변이 묽은데 왜 변비지? 첫째는 이제 변이 묽다는 게 약간 설사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설사의 것처럼 계속 불편하고 배변 후에도 남아서 또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런 묽은 변이 배변 후에 이제 직장벽에 덕지덕지 묻어서 잔병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힘을 더 주게 되는 거죠. 본인은 이제 변비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묽어져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배변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핸드폰을 하거나 혹은 강박적으로 안 나오는 걸 매일 아침에 보려고 힘을 주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직장 점막에 점점 부종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잔병감을 악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뭐 음식 조절이 안 되거나 뭐 여행을 하면서 평상시 먹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거나 항생제를 쓰거나 그러면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바뀌게 된 경우에도 변의 변화뿐만 아니고 이제 가스 형성이 많아지면서 복부 불편감 혹은 이런 것들이 잔병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이런 상황들에서는 어떻게 바꾸면 잔병감을 안 느끼고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변의 성상이라고 했잖아요. 변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림에 보이는 이런 브리스톨 타입의 3번에서 4번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드럽고 형태가 있고 뭉쳐져 있는 변을 만드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변. 맞아요. 바나나 변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은 마시는 게 좋고, 식이섬유는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음식의 종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변의 타입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변이 단단해도 잔병감, 묽어도 잔병감이 된다고 했잖아요. 단단한 분들은 안 단단하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변이 묽으면서 잔병감이 심한 분들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보통 잔병감이 심해지고 배변 시간이 길어지고 힘을 주고 쥐어짜게 되는 사람들은 변비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보통 요구르트, 과하게 또 식이섬유 너무 많이 먹고 유산균 같은 걸 복용하려 되는데 변은 점점 더 묽어지게 되겠죠. 그럼 내가 불편했던 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을 잘 본다는 거를 변을 묽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변은 묽을수록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변을 묽어지는 걸 이럴 때는 그래서 중단해야 돼요. 뭐 매운 거나 기름진 거, 우유나 요구르트, 밀크커피, 라떼 이런 유제품들, 뭐 유산균, 밀가루 음식, 뭐 빵이나 면, 술, 그리고 당, 알코올이 많은 탄산음료 같은 것들, 뭐 치킨, 피자 같은 인스턴트 음식들을 모두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을 잘 본다는 거는 변을 많아지게 하는 거지 묽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면 꼭 기억해야지 잔병감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변 신호가 없는데도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보고 싶을 때만 가서 딱 보고 일어나야지 직장에 부종이 생기고 이로 인해 잔병감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이 많아지게 하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변이 어떻게 많아지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변을 만드는 성분인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과해도 변이 너무 많아지니까 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장 안에 변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경우, 이런 것도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식이섬유를 늘려보고 대신 묽게 하는 건 줄여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게 한다는 게 무조건 많게 한다가 아니라 변을 잘 보기 용이하게끔 바나나 같은 변을 만들 수 있게 충분한 변의 양을 만든다는 개념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질병이 아닌 경우 생활습관이나 식단, 장의 기능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병감이 드는 경우들입니다. 이제는 생활습관을 아무리 교정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진료가 꼭 필요한 잔병감이 드는 질병의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비가 심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골반조 조율장애라고 하는데 치골 직장근 이완부전, 항문경 이런 식으로도 불립니다. 배변근에 부조화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잔병감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은 배변할 때 배가 부풀리고 밑으로 내려놓으면 항문 괄약근이 이완이 되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힘주기를 과하게 하다 보면 항문이 오히려 오므라들면서 출구가 열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여기가 좁아지니까 일로 이제 치약 짜듯이 찔끔찔끔 나오게 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안에는 항상 제대로 배출이 안 되니 남은 변이 생겨서 이로 인해 잔병감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식이 배변 조절, 약물 치료를 하면서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튀어나오는 심한 치액이나 직장 탈출은 통증이나 부종, 점액 분비로 인해 남아있는 느낌을 만들게 돼요. 내가 배변 후에 항상 잔병감이 심해진다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 직장류라고 해서 직장이 질 쪽으로 이렇게 주머니를 형성을 하면서 변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면서 주머니에 잔변이 항상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잔변감이 심해지는 분들은 질 쪽을 이렇게 뒤로 누르면서 변을 보게도 하는 거죠. 치료는 요즘은 이제 배변 관리, 변비 치료를 하고 실제로 정말 급할 때 좋은 변을 그때만 딱 볼 수 있게 하면 많은 경우엔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배변 교정만으로도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요즘 많잖아요. 과민성 장 증후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심한 복부 불편감을 이제 팽만감이나 잔병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의 민감도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안 좋은 변이 있어도 훨씬 더 잔병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통이 배변 후 완화되거나 스트레스와 수면 상태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배를 불편하게 하는 음식들을 피하고 스트레스나 수면 관리, 증상에 맞는 약물로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대장과 직장암이죠. 대장암, 직장암이 악화돼서 장의 내강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변이 제대로 배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잔병감이 생기고요. 복부 불편감이 생기고 좁아진 내강으로 묽은 변이나 가는 변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직장염 같이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후중감이나 묽은 변, 설사, 심한 경우 혈변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질환 모두 잔병감이 생기는 경우에 꼭 대장 내시경을 통해 이런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실제 진료실에서는 어떤 검사를 해서 이런 질환들을 가려내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우선은 진료실에서는 이제 문진이나 직장 수지 검사로 치액이나 치열, 괄약근의 긴장도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압력 검사와 이완되는 거, 직장류나 골반저 이상이 있는지를 보고 필요한 경우 대장 내시경 후 염증이 있는지, 종양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치료는 원인에 맞춰서 변비에 대한 식이, 배변 습관을 교정하고 약물 치료나 바이오피드백 치료, 물리치료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약물이 진짜 좁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수술까지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잔병감이 생겼을 때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하는 신호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잔병감이 심해지면서 변이 가늘거나 묽어지거나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혈변이 생기거나 혹은 변 색깔이 잠깐 검게 변한다. 이럴 때도 즉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거 동반되는 이제 체중 감소, 발열이나 밤에도 잠을 깰 정도의 복통이 되거나 4주 이상 지속되는 설사나 심한 변비, 심한 항문 통증과 고름, 열감, 붓기 이런 것들이 동반될 때는 암이 있는지 장에 염증이 있는지는 바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신호는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병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잔병감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주제도 추천해 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